안녕하십니까. 모의평가 성적을 활용한 웹 기반 진학상담 프로그램 사용 안내 강의를 맡은 정신여고 교사 한가람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교사용 진학상담 프로그램과 더불어 웹 기반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제작,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모의평가 성적을 입력해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가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입시.진학.5월.kr입니다. 페이지 메인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고 회원 가입과 관련된 메뉴는 오른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페이지로 옮겨 직접 회원 가입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 부분에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 관련된 메뉴가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아래 부분에는 성적 입력,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내가 만족하는 수시 최저 기준, 학종 정보, 합불 사례, 요강 검색 순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진학 상담의 순서나 정보 확인의 순서도 이 메뉴의 순서와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의 회원 가입을 클릭하겠습니다.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학부모 회원이나 학생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을 클릭한 후 해당 약관을 읽어보신 후에 동의합니다 박스에 체크하신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등 인적사항과 관련된 내용들을 입력하신 후에 회원 가입을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회원 가입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성적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모의평가 성적표는 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와 같은 양식으로 개인 인적사항과 함께 본인이 선택한 해당 영역과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교육청 프로그램에서는 100분위 점수를 활용해 이 점수를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전환하여 학생의 진학 가능 대학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으로 옮겨서 직접 성적을 입력하고 진학 가능한 대학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 성적 입력을 클릭합니다. 성적 입력을 클릭하면 모의고사와 2021 수능이 확인됩니다. 2021 수능의 경우에는 실제 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이후에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진학 가능 대학을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점수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를 클릭합니다. 해당 시험 연도와 성적을 입력하고자 하는 해당 모의고사를 선택합니다. 6월 모의평가를 선택한 후 각 영역별 100분위 점수를 입력합니다.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탐구 영역도 선택한 과목을 클릭한 후 해당 과목의 100분위 점수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00분위가 산출되지 않은 영어와 한국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등급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외국어를 응시했다면 해당 외국어를 클릭하고 100분위 점수를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성적 저장이 완료됩니다. 6월 모의평가 외에도 이전 모의고사 성적이나 혹은 이후에 치르게 될 모의고사 성적도 누적하여 입력하면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적 입력을 마쳤습니다. 입력한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및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메뉴를 클릭하면 왼쪽 박스에는 현재 입력한 모의고사 성적이, 오른쪽 박스에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전년도 수능으로 변하는 성적이 표시됩니다. 이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에서 지원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 지원에 앞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는 이유는 만약 수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정시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정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을 확인하고 그 대학과 비슷한 수준의 대학 혹은 그 이상의 대학에 지원해야 수시 지원 기회를 극대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가 만족하는 수시 최저 기준 메뉴입니다. 이 부분은 입력한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전년도 수능 성적으로 변환했을 때의 이 등급값을 기준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수시 최저 기준 대학을 보여주는 메뉴입니다. 계열과 유형, 지역, 대학명을 클릭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학생의 그룹을 총 5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가로축은 학생부 성적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세로축은 수능 성적을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각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을 설명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그룹의 학생들이 반드시 해당 전형에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수합한 데이터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해당 그룹의 학생들이 지원 대비 합격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을 예시로 놓아둔 것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가장 왼쪽 하단에 위치한 그룹으로 이 그룹의 학생들은 학생부 성적도 우수하고 수능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들입니다. 만약 이 그룹의 학생들 중 교과 성적만 우수한 학생이라면 교과 전형에, 교과 성적과 더불어 활동 내용도 우수한 학생이라면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학교에서 더욱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학교라면 교과 성적만으로 혹은 학생부 내용만으로 경쟁해야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수능에서 좋은 결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일, 즉 대학별 면접일이 수능 이후인 대학을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이 수능에서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면 수시 전형의 면접을 불참하고 지원 기회를 정시로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그룹의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수시 기회와 정시 지원 기회를 어떻게 하면 모두 활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보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각 성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먼저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기 위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후 입력했던 해당 모의고사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학생이 학력평가에서 거둔 성적이 왼쪽 테이블에, 그리고 그 성적을 토대로 해서 전년도 수능에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적이 오른쪽 테이블에 나타납니다. 이 오른쪽 테이블에 나타난 성적을 통해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 학생들의 특징은 내신 성적도 우수하면서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예상되는 학생이었습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할 때에는 계열, 지역, 군, 모집 단위, 대학명, 점수 폭을 설정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폭을 결정하지 않고 검색한다면 굉장히 많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단순 검색으로는 총 306건의 정보가 검색되어서 좀 더 정보를 추리기 위해서 계열을 인문계열로, 지역은 서울, 그리고 점수폭도 플러스 마이너스 5점으로 좁혀서 검색하겠습니다. 좀 전에 나왔던 검색 결과에 비해서 줄어든 75건이 검색되었습니다. 만약 이 학생이 작년 수능에 응시했다면 경희대 회계세무학과를 비롯하여 고려대 철학과, 고려대 한국사학과 등으로 지원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렬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희대 회계세무학과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학생의 표준 점수를 합했을 때 국어와 수학, 탐구 영역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합했을 때 399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희대 회계세무학과의 전년도 참고점, 즉 합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수는 394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경희대 회계세무학과에 지원할 때 자신의 점수가 참고점에 비해서 5점이 남는 상황입니다. 고려대 도고동문학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으로 참고점인 399점과 학생의 점수인 399점이 일치합니다. 즉 참고점과 자신의 점수가 같아 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플러스인 경우에, 검은색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의 점수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점수가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대학에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학생이 수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현재 정시 지원 가능 대학으로 나오는 대학들보다 높은 수준이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에서 지원해야 자신의 지원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수시 최저 기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시험을 선택하고 계열과 전형 유형,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열로 선택하겠습니다.
지역도 서울로 고정하고 검색합니다. 논술 전형과 종합 전형, 교과 전형 등 다양한 전형에서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 대학들이 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은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에는 아래 항목에 검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종합으로 줄여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화여대, 고려대, 서울대, 홍대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현재 서울에 있는 대학 중 종합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설정한 대학은 이대, 고대, 서울대, 홍대가 전부이므로 모든 대학의 종합전형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학생이 정말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학종정보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학종정보에는 대학별 평가 요소와 나의 준비 체크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대학별 평가 요소입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에서 참고점과 학생의 점수가 같았던 고려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대학의 이름을 작성한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고려대에 다양한 전형들이 나와 있는데 해당 전형을 클릭하면 자세한 전형 방법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려대 학업 우수형은 1178명을 선발하며 평가 요소로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해당 항목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수능 최저 기준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강대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서강대 학업형의 경우에는 총 323명을 선발하며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대학별 입학처에서 제공한 내용으로 그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의 준비 체크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대학별 평가 요소와 더불어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준비 정도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영역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으로 구성되는데 각 영역별로 어떤 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 질문에 자신의 정도를 매우 좋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 솔직히 답변해 볼수록 종합전형에 유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에 모두 답을 하게 되면 화면 제일 하단부에 준비 정도가 그래프 형태로 표시됩니다. 각 영역별로 얻은 점수들이 표시되는데 이 부분은 개인 평가보다는 해당 학교의 담임선생님이나 진로진학 선생님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좀 더 신뢰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학교에 배부되는 교사용 프로그램에도 학생부 모의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학교에서 프로그램이 구현될 때는 학생별 진로사항, 출결,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 수상경력, 독서활동 등 이 내용을 한 화면에 볼 수 있으며 담임선생님과 함께 해당 영역의 평가 요소로 체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자신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지 아니면 교과 전형에 유리한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그룹의 학생입니다. 이 그룹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성적은 3등급에서 9등급까지 퍼져 있지만 수능에서는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정시에서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도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염두에 두고 수시에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주로 논술과 정시에 지원하는데 논술의 경우에도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을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최저 기준이 없는 논술보다는 최저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자신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왼쪽에 있는 3등급에서 5등급 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전년도 입시 결과, 또 해당 학교 입시 결과를 통해서 종합전형에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그룹의 학생들은 수능에서 얻게 되는 좋은 결과를 이용해 수능 최저 충족을 통해서 합격률을 높이고 또 가능하다면 수능 이후에 치르게 되는 논술의 경우에는 논술에 미응시하면서 정시까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룹의 학생들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 학생들 역시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당 시험을 선택합니다.
이 그룹의 학생들은 내신 성적은 불리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2, 3등급 안쪽으로 위치하는 학생들입니다. 수학 가형에 응시하고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응시한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계열을 자연계열로 선택하고 서울 지역으로 한정해 정시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를 찾아보겠습니다. 이 그룹의 학생들은 가톨릭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등이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황에서 학교 내신 성적은 다소 불리할 수 있지만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이 수시에서 논술을 지원할 때에도 현재 이 화면에서 표시되는 대학에 지원하거나 혹은 이 이상의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 충족 여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모의고사를 선택하고 계열과 지역만 선택하겠습니다. 충족되는 대학은 성균관대를 비롯해 이화여대, 홍익대 등 굉장히 다양한 전형에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이 그룹에서 제일 유리한 것으로 예측됐던 논술 전형만 다시 검색한다면 성대, 숙대, 홍대, 건대, 경희대, 동국대 등 서울에 위치한 대다수의 대학에서 최저 기준이 충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케이스의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갖는 성적의 특징은 학생부 성적은 우수하지만 수능에서는 그에 비해 다소 성취가 부족해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은 수시에서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교과 성적이 매우 우수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에, 만약에 활동 내용도 우수할 경우에는 수능 최저 없는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합격률을 높이기 원한다면 1단계로 3배수나 4배수를 선발하고 면접을 시행하는 전형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성적을 토대로 정시 및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기 위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클릭합니다. 해당 모의고사를 선택합니다. 이 학생들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성적은 매우 우수하지만 수능에서는 중간 정도의 성취를 보이는 학생들입니다. 만약 이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수학 가형과 화학 지구과학을 본 학생이기 때문에 자연계열, 서울 지역을 놓고 검색해 보겠습니다. KC대학이 검색되었습니다. 점수폭을 더 넓혀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으로 검색할 때 KC대와 한국성서대가 검색되었습니다. 결국 이 학생들은 우수한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에서는 그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원 가능 대학 폭이 굉장히 좁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시 최저 기준 충족 대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모의고사를 선택합니다. 자연계열에서 전체 유형으로 서울 지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상황에서 수시 최저 기준이 충족되는 대학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합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케이스 학생입니다. 이 학생들의 성적의 특징은 학생부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 모두 3등급에서 5등급대에 위치하는 학생들입니다. 적성 전형은 올해 수시 전형 이후 폐지되는 전형으로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통 60분간 50개에서 60개의 객관식 문제를 풀게 되고 대학별로 국영수를 출제하거나 국어 수학, 영어 수학 등 다양한 조합으로 출제하고 있습니다. 가천대의 경우 2019학년도 정시에서 인문계열은 100분위 86에서 90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자연계열은 100분위 81에서 91에 위치하는 학생들이 합격했습니다. 즉 수능 성적만 가지고 본다면 3등급 이후 학생들은 합격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대학입니다. 다만 적성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성 문제 풀이만으로도 해당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학생들의 성적을 토대로 정시 및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확인하기 위해 내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합니다. 수능 성적은 3등급에서 5등급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수학 나형과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에 응시한 학생입니다. 따라서 인문계열로 설정하고 서울 지역에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신학과인 장로회 신학대, 총신대, 한국성서대가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점으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검색된 학교들이 있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학생들 수시 최저 기준 충족 대학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절차를 거쳐 인문계열 그리고 서울 지역에서 검색하겠습니다. 신학대와 고른기회 전형 위주로 최저 기준이 충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룹의 학생들은 적성 전형을 통해서 자신의 성적이 갖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학생의 그룹별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과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는 6개의 수시 지원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나름대로의 기준과 목적을 정하고 해당 학교와 전형 그리고 학과명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년도 합불 사례를 통해서 합격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합불 사례에서 2020학년도 수시를 클릭합니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명, 모집 단위, 전형 유형을 선택해서 전년도 합불 결과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합격한 학생만 볼 수도 있고 불합격 학생 혹은 전체 학생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전형 중 합격 학생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고려대 경영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 추천 2 전형의 합격자 성적은 1.02부터 1.33, 1.37, 1.39 순으로 분포하고 있고 2.12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2.71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적성 전형 합격자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천대 AI 소프트웨어 학부의 경우에는 합격자 성적이 2.98부터 5.39까지 폭이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까 살펴본 마지막 그룹의 학생들, 학생부 내신이 3에서 5등급이었고 수능 성적 또한 3에서 5등급에 위치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즉 합격자 분포 성적이 살펴본 성적과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균관대 논술 합격자를 인문계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경영학과 합격자의 내신 성적은 2.15에서 4.22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글로벌 경영학과, 글로벌 경제학과 등 본인이 원하는 찾아보고 싶은 학과명을 클릭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과 전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명지대 교과 전형 합격자 성적을 찾아보겠습니다.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경우에는 2.46, 2.22, 2.48, 2.89 주로 2점대의 학생들이 합격했으며 경영학과의 경우에는 1.73부터 시작해서 2점 중반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합불 사례 검색은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있을 수 있고 학생별로 필요한 조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학교명과 모집 단위, 전형 유형을 클릭하면서 자신의 성적과 비교해 보면서 지원 대학을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화면은 교사용 프로그램에서 검색되는 전년도 수시 결과 화면입니다. 해당 학생은 연세대 경제학부에 지원했습니다.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한 학생으로 교과 성적은 1.056, 수능에서는 평균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학생의 성적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며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해당 학생이 연세대 경제학부 외에 어떤 대학에 지원했는지 6장의 수시 지원 카드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대를 지원하였고 합격한 대학은 서강대와 성균관대, 연세대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에서는 연세대 학생부 종합전형, 그중 활동 우수형에 지원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는 어떤 전형에 주로 지원했는지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연세대 활동 우수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서울대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가장 많이 지원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고려대 학교 추천 2, 고려대 일반 전형, 서강대 학업형, 성대 학과 모집, 성대 계열 모집, 서강대 종합형 순으로 지원했습니다. 전년도 학생들의 경우에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6장의 지원 카드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교사용 프로그램에 나타난 전년도 학생들의 결과를 통해서 그 선택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학생은 건국대 경제학과에 지원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교과 성적과 수능 성적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학생의 경우에는 중앙대, 고려대, 건국대, 성대, 경희대, 서강대 모두 종합전형과 교과전형을 섞어서 지원했습니다. 그중 합격한 전형은 중앙대 교과전형과 건국대 학생부 종합전형, 그리고 경희대 고교연계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또한 건대 KU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은 중앙대 학생부 종합,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 동국대 학생부 종합, 고려대 학생부 종합 순으로 지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6개 지원 횟수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되짚어보면 먼저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을 입력하고 그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전년도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던 대학과 학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저 기준을 확인해 보았고 학종 정보 메뉴를 통해서는 자기소개서와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학생부 종합전형에 준비되어 있는지, 나에게 유리한 전형은 종합전형에 맞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합불 사례에서는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전년도 합격과 불합격 사례를 통해서 기준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 요강 검색을 통해서 지원 희망 대학과 학과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요강 검색을 클릭하고 2021 수시를 선택합니다. 지역, 대학명, 최저기준 적용 여부, 계열, 모집 단위, 전형 유형 등을 선택해 각 대학별 요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 공학계열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종합전형입니다. 성균관대 공학계열, 계열 모집 전형을 선택하겠습니다. 공학계열로 총 230명을 모집하고 일괄 합산으로 서류 100%로 선발하고 최저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단 부분으로 내려오면 서류 제출 마감일을 비롯해 3개년 경쟁률이 화면 하단에 표시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학 진학 정보 메뉴입니다. 대학 진학 정보를 클릭하면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대학이 공개한 수시전형 합격 사례, 대학 학과 정보, 설명회 및 연수 강의 자료, 수시전형 및 정시전형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담 신청 메뉴입니다. 상담 신청 역시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로 연결되는데 온라인 상담과 방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로진학정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학교와 학생의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특히 교사용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웹 기반 프로그램에서 제공되지 않는 더 다양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구체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웹 기반 프로그램 사용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모쪼록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수시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고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